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졌죠. 이제는 뭐 더위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가을 없이 바로 겨울로 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뭐 특별한 주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재물에 관련된 것, 재정적인 주류를 판단하는 것에서는 재성을 보는 거죠. 재성의 기운을 보는데 오행 중에서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는 재물을 뭘로 보는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재물을 볼 때는요, 오행 중에서는 수를 재물로 봅니다. 수의 기운. 그래서 이 수의 기운이 사주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사주에는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이게 어떤 오행이 중요하지 않은 오행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를 꽂으라면 우리가 목화토금수 중에서 수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라는 것은 물을 의미하죠. 물. 근데 이 물이라는 거는 만물의 태초의 근원입니다. 만물의 근원. 그리고 생명이 되는 거죠. 이 봄에 생명이 싹을 트고 자라는 것이 수에서 잉태돼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수 오행이 있어야지만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수는 신체 중에 혈액을 상징하다 보니까 수가 깨끗해야지, 혈액이 맑아야지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내가 모든 어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걸 꽂으라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수의 기운을 꽂을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원국에서 수의 오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주를 얘기할 때 그 편중된 사주들이 고립이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오행에 의해서 편향되면 풍파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수기가 없을 때가 더욱 그러하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운에서도 받쳐주지도 않고 원국도 잘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개운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만약에 수라고 하면 우리가 임수 개수가 있을 것이고 해수 사수가 있을 것인데, 내가 원국의 무대사주다, 예를 들어서 무제사주다 하더라도요, 재성이 없어도 괜찮은데 이 수기가 없으면 안 돼요. 무제사주를 하더라도 수기가 원활하면 재물을 취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 구성이 사주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면 그 사주의 재물의 그릇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은 끊임없이 움직이죠. 흘러가고 또 만물에 생명을 주고 풍요롭게 하고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냇물이 흘러서 강물도 되고요, 강이 모여서 또 바다가 되고 그런 원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도 이와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또 뭐 한 곳에 고여 있으면 되지 않고 또 끊임없이 순환돼야 되는 거고 또 확장되어야 되고 그래야지 그 돈의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 바다, 수의 오행이 바다를 볼 때는 바다가 왜 넓고 귀한 것이냐 하면 그 바다 안에 있는 그 한정 없는 자원을 품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나의 역량, 내 자원을 보는 것들도 수의 기운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꽤나 크다. 만약에 내가 무지사주다 하더라도 수의 오행이 풍부하거나 조화를 이루거나 또는 뭐 수기가 용신이거나 그 용신이 순용이 잘 된다거나 한다면은 재물을 유동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번성할 수도 있고, 돈 버는 능력이 탁월하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 이 수기가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라면은 또는 메말라 있다면은 대부분 재물 보기 좀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수가 없어요. 수기가 전혀 없고 대운에서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하다가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오행으로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수의 대표적인 게 이 임수잖아요. 임수인데요, 이 임수는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 여기서 비롯됐어요. 이게 막기림자거든. 이게 맞는다는 의미도 되고 회임한다, 잉태해서 기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거든요. 여기서 발현된 게 임수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라는 게 음양이 교차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기르고 또 잉태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 수의 오행을 재물의 창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있다면은 재물복이 많다. 이런 거죠. 그게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수가 적당한 거, 그러니까 균형이 잘 맞게 있을 때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수가 대표니까 대표적으로 임수에 이렇게 기운이 있을 때, 뭐 개수도 상관없습니다. 있을 때 천간을 이제 한정해서 보자고요. 그 재물의 연결을 보자면은 만약에 이게 목을 볼 수도 있잖아요. 임수가 뭐 이게 일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임수가 일간이면 뭐 이렇게 목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위치는.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순행이 잘 되는 거, 순유가 잘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수생목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수가 내 구조상으로 수생목이 잘 되는 구조에 있다면은 내 사주에서 이 물이 나무의 뿌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고 상승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성이 이런 구성을 갖고 있다. 수생목이 잘 되는 구성이. 뭐 지지에서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형충파해가 없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수 입장에서는 수생목으로 가는 거니까 생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는 내가 수로 해서 수생목이 잘 되는 사람들은 이걸로 재물로 봤을 때 보통 대부분이 이 진취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자수성가가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수성가를 하는 분들도 많고, 어떤 데 임하냐 하면 보통 뭐 생산이나 뭐 창조를 한다든지 또 교육계 쪽에서 그런 관련된 일로 내가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수의 흐름을 보면 내가 어떤 직을 받고 하면 좋은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수가 화를 본다면 이렇게 봅시다. 이거는 워낙 많은 구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격된 것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를 재물로 봤을 때 원국에서 상생이 잘 되는 거. 만약에 임수가 있다면 병화를 본다든지 정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게 되겠죠. 어쨌든 그 한정된 기운 안에서 수가 화를 본다는 거는, 수가 화를 보면요, 수의 물질의 형태가 기체로 변하죠.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주역에서 말하는 우리가 수화기제입니다. 수화기제. 조화롭다는 거죠. 음양의 균형도 잘 맞고 조화도 잘 이루어지니 물불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내가 목표가 뚜렷하고 어떤 환경에도 적응을 잘해요. 그리고 수화기제가 딱 되면요, 똑똑합니다. 명석해요, 사람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화기제도 보지만 수의 기능, 화의 기능이 비등하게 있다면은, 이런 분들 대부분 달변가들이 많습니다. 말로 하는 직업. 내 말로 부를 만들어낸다든지, 뭐, 또 눈치가 빠르다든지, 그래서 그때그때 시대적으로 유행을 빨리 읽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떤 직업을 한다는 것보다 돈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잘 찾아가죠. 내가 이게 유행이다 싶으면 빨리 유행을 찾아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현실 적응이 가장 강력한 것들이 수가 화를 볼 때다.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가 토를 본다면은 토국 수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수주가 막히게 되죠.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많은 수의 기운을 가둘 때는 제방이나 댐 역할을 하니까 굉장히 좋죠, 토가. 근데 보통 이 수가 많거나 적거나 수가 토를 보고 있다면은, 이런 분들은 어떤 쪽에서 재물을 창출을 하냐 하면 건물 같은 것들이죠. 부동산. 그러니까 현금화를 바로 시키기 어려운 비유동성에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입니다. 주식 이런 게 아니고 부동산 같은 거, 동산 쪽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수가 토를 봤을 때 재물로 연결을 해보면 그렇게 본다. 그리고 또 화, 금. 자, 수가 금을 보면 금생수가 되고요. 수가 금을 본다는 것도 내가 깨끗하게 정화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금백수청이 되죠. 깨끗한 물이 되는데 청한 물이 되고, 이거는 뭐냐 하면 맑은 공기를 내가 마시고 또 그 마심으로 해서 폐가 정화가 되고 혈액이 원활하게 돌게 되는 이치입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금수가 왕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교수직이나 연구직, 과학 관련 이런 분야에서 부를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연구직도 뭐 생명과학이나 뭐 이런 쪽의 연구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수와 관련된 거.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수가, 이 수를 본다면은, 뭐든지 간에요. 중첩되면 곱하기 2가 되는 게 아니고 곱하기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중첩이 되는 어떤 오행이지 그 기운이 굉장히 과해집니다. 강물이 아니고 큰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라는 기운이 보면 어떤 환경이든 내가 적응을 하고 수렴하고 또 변화하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고 나를 환경에 맞춰서 이끌어가는 사람이니까 연예계 쪽에 많이 갑니다. 뭐 탤런트를 한다든지 영화 배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거나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부를 창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가 수를 볼 때 너무 강하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오행으로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본다. 재물운을 볼 때, 직업을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간단하게 개운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처럼 사주에 수기가 없거나 너무 미미할 때는 사람들이 좀 여유가 없어요. 또 항상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좀 불안함을 많이 느끼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수가 없는 분들은 조급해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에 쫓기시면 안 되고 많은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비중을 일하는 것보다 휴식을 취하는데 비중을 좀 많이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부리면 또 불안해요. 내가 뒤처질 것 같은 것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것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수가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또 내가 화가 나거나 이러면 억누르는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수가 많은 것보다는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이 방위죠. 방향. 크게 보면 본인한테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들 또는 지명을 선택하는 것들 그런 게 해당이 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하죠. 내가 원하는 지역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동네에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사는 동네가 천북이에요. 천북. 그러면 내 천자를 쓰거든요.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이쪽에는 괜찮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근데 뭐 물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잘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런 지명이나 방위.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지역을 옮기는 건 한정이 있습니다. 워낙 땅이 좁기 때문에 뭐 내가 남쪽인데 북쪽에 가면 무조건 좋다 이런 것보다 물론 뭐 바닷가 쪽이라 가고 이런 거는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수가 부족하면 개운법이 있죠. 개운법 중에 계명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어폐가 있지만 계명을 한다는 거는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중요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나쁠 건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름 바꾼다고 해서 내가 뭐 풀려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저도 성명학을 공부를 해보면 워낙 이론이 성명학도 워낙 많아요. 줄기도 많고 관점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여기다 맞추다 보면 여기가 안 맞고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실력이죠. 근데 그게 거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가면 이 말하고 저 선생님한테 가면 저 말하고 이 사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계명으로 해서 우리가 바꿔진다는 그 믿음이나 자신감 이런 게 생기니까 좋은 거지 심리적으로 내가 여유가 안정이 되니까 꼭 계명이 한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다. 좋은 이름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고 그런 것들은 막 계명을 한다는 거 완전 해결책을 둔다기보다 약간의 도움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 지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4주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자극적이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좀 유하게 여유롭게 받아들이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수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한 달이 넘어갔으니까 일간별 운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